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공부 이거 할 때 뭐냐면 일단 이게 A4로 몇 장 쓰는 거죠? 5장을 쓰면 5장 쓰라고 그랬다고요? 표지 합쳐서 미치겠네. 전 4장 썼어요. 너무 많이 쓰. 너무 뭐 이렇게 3장 3장 5장 이상이기는 많이 써야 점수를 주신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5장이라고 치고 어쨌든 중요한 게 이걸 쓰려면 서론이 이게 보통 서론이 보통 이게 5장이면 본론을 그러니까 보세요. 본론 한 3장 정도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요. 본론을 3장에서 3장 반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서론은 보통 이제 한 장보다 안 되는 그 A4 용지라면 한 8, 90% 그러니까 한 장 정도 쓸 수 있으면 그 본론 결론을 한 장 쓰는데 크게 쓸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크게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에서 이 교수님이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뭐 문화 현상 뭐 이렇게 써놓으셨네. 그렇죠? 이런 것을 쓰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문학과는 약간 썰을 잘 풀어야 돼요. 썰을 한자로 썰이 잘 말씀드렸자 맞죠? 썰을 잘 풀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좀 더 살을 막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을 붙이는데 그냥 살 붙이면 힘드니까. 이 교재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글쓰기 네. 교재나 네. 이 교재 내용을 가지고 좀 인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교재 내용을 인용을 해야 된다고. 인용을 할 때 이런 건 다 아시죠? 인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죠? 근데 교수님 거기 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그 본문 거를 예. 거기다 인용을 할 때 제 예. 밑에 출처를 본문이라고 써요? 아니면은 아 출처는 여기 이걸 쓰는 거죠. 그 책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쓰기 책 그러니까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입력 주석 각주 이런 거는 하는 건 아세요? 몰라요. 아니 거기 그 컴퓨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입력 부분 있잖아요. 네. 입력 부분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주석이 있고 또 이 주석을 또 이렇게 클릭하면 각주라는 게 나와요. 각주를 해야 돼요. 이 리포트를 쓰려면. 근데 각주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역시 혹시 노트북 보면 입력 주석 각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모르세요? 몰라요. 보기는 아니 했어요. 노트북에 보면 입력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있어요. 이걸 눌러서 밑에다 이제 각주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일단 저자를 쓰고 저자를 먼저 써요.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글쓰기 교재면 네. 고성환 이상진 교수 네. 맞잖아요. 네, 네. 그게 저자를 쓰는 거예요. 저자니까 네. 고성환 이상진 교수님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이걸 쓸 때는 이제 시프트하고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중 꺽쇠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KNO 프레스하고 그렇죠. 그다음 연도 이게 출판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2021년이고 만약에 이제 이 책에 인용을 한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페이지를 보통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써도 되고 2에서 2페이지면 2페이지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주가 되는 건데 이런 걸 많이 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라든가 논문을 별로 안 써보셨으니까 리포트를 쓰는데 이게 쓰다 보면 되게 쉬운 게 이게 리포트예요. 5장은 처음에 어떻게 쓰냐고 하는데 내 말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리포트는 내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기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리포트를 쓸 땐 한 단락 이상을 쓰면 안 돼. 한 단락 이상을 쓰면 안 된다. 인용을 할 때요. 뭐 어떤 분은 막 책을 1페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2단락, 3단락 그건 표절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단락은 무조건 한 단락만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은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말씀하세요. 따옴표를 해가지고 한 줄이나 2줄 따옴표 하면 그것도 뭐 주석 달고 그것도 이제 해야죠. 그것도 왜냐면 따옴표를 했어도 내 말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면 무조건 그 밑에다 각줄 다는 거 뭐든지 그래. 이게 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도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줄이든 한 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뭐 어떤 그 용어 저도 이제 박사논문 쓸 때가 있지만 용어 표현 이거 하나만 딱 써도 이게 어느 책이 어디서 나왔다 다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시인에 대해서 예. 쓰잖아요. 예. 그 시인의 한 시를 한 2줄 이렇게 썼다. 예, 예. 그 시인에 대한 그 시인의 시까지는 인용할 필요가 없죠. 시는 그걸 어디에서 났다가 아니라 시는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시를 만약에 이제 그 시 같은 경우는 이게 2줄 정도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교학사든 무슨 사든 출판사에서 예. 내가 인용을 했으면 인용을 하는데 시는 그렇게 크게 안 봐요. 시까지 인용 이런 거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비평 이런 거.
수필 에세이 같은 수필요? 네 달락 정도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일단 인용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밑에. 아니, 그러니까 인용을 쓰면 되는데 제 말씀은 이거를 4달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페이지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 인용을 하고 이걸 교차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하나만 인용을 한다고 해도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째 페이지에서 2페이지 인용을 할 수는 있어. 인용할 수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제 말씀 요지는 이 A4 용지에다 인용을 할 때 네. 그냥 여기 뭐 여기 뭐 인용하고 또 2페이지 인용하고 이러면 이거는 표정이다. 표절 정도 뭐라 그래야 돼? 완전 베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데 네. 2페이지에다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 이렇게 교차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에다가 2페이지 거 인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 정말 이해 가요? 한 달락 이내로 이해 안 가요? 네. 아, 이게 말이 어려웠나? 그러니까 2, 3, 4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 2페이지 걸 인용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3페이지 걸 인용을 했어. 여기에다가 다시 2페이지 걸 인용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2페이지에서 근데 이 페이지에 있는 게 좀 인용이 길어요. 아니 근데 인용이 길면 그걸 다 인용할 필요 없잖아. 핵심적인 것만 하면 돼. 인용이 만약에 2페이지에 지금 이 말씀이잖아. 인용을 하려는데 이게 막 달랑 20줄이야. 20줄 다 하면 안 된다니까. 20줄 정도 되면 좀 줄여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해야죠. 만약에 인용이 많으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0줄이 넘어가면 안 좋아요. 10줄 10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당연하죠. 10줄 넘어가면 안 되고 한 뭐 대여섯 줄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거.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용을 하면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인용 잘 보세요. 인용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거는 완전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이 예, 그렇죠.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리포트를 쓰라고 했더니 막 여기 뭐 여기 4페이지, 여기 5페이지, 여기 6페이지 막 써놨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쓰는데 문제는 내 생각은 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쉬운 말로 우리말로 고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줄로. 이게 한 뭐 7줄이다. 네. 그럼 이걸 한 2줄 정도. 네, 네. 말들이 어렵잖아요. 원래 학문적인 글쓰기 말이 어려워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 말을 내 말로 쓰라 이거죠. 내 말로. 내 말로. 뭔 말이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막 몰라. 그러면 쉬운 말로 쓰라 이거예요. 괜히 막 원래 학문적인 건 뭐든지 그래. 철학도 뭡니까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뭐 내용도 없는데 막 500페이지가 넘잖아. 막. 예. 근데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넣는 건 아니죠. 넣어야지. 아니 감정이나 생각을 넣을 수는 있는데 뭐 너무 그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뭐 신의 수필은 아니니까. 김희성에 대해서 평하라 이러면 김희성.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쓰는데 제 말씀은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거는 이 말을 요약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요약하고 조금씩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리포트를 쓸 때는 일단 여러분 보세요. 리포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1, 2, 3, 4, 5잖아요. 그럼 일단 막 서론, 본론 이걸 먼저 써놓는 거예요. 본론, 결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다 1, 2, 3 정도 뭐 많으면 5, 6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본론에서 내용에서 그러면 이를 쓰면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어차피 하나씩 쓸 때마다 한 칸씩 띄는 거예요. 리포트는 맞죠? 한 줄씩. 아니 한 줄이 아니라 1번에 대한 설명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 칸 띄고 2번 설명을 하면 또 한 칸 띄고 글 쓰고 한 칸 띄고 글 쓰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줄을 뜬다는 거예요. 한 칸을 뜬다는 거예요. 한 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아니 그러니까 한 줄 한 칸이라는 그렇죠. 게 한 줄이죠. 그러니까 한 줄 그래. 한 달 어쨌든 1번 쓰면 그 밑에 붙이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줄 띄어서 쓴다는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금방 한 장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한 줄을 떼는 한 줄씩 띄죠 당연히. 이 뭐 서론하면 한 줄 띄고 또 쓰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 쓰는 건 알죠? 그거는 160%. 네,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가 쓰고 네, 그렇게 쓰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건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서론 이야기도 했고요. 결론은 뭘 쓰냐? 결론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이걸 내는 거예요? 아니요, 4월 1일. 4월 1일. 이번 주까지 다 써서 이번 주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일요일까지 넣어야 알았어. 돼요. 자 보세요. 결론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쓴 거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서 항상 패턴이 있어.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지금까지 네.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 반드시 그 말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리포트는 당연하죠. 알아보았다라고 쓴 다음에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어.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쓰다든가 여기서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썸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해 갑니까? 네. 어떤 내용을 막 써.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썼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제기가 될 수 있다. 잃어버리면 안 돼. 3,000%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딱 쓰면 여기 있는 내용에서만 써야지. 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 리포트는 이 원칙이 있어요. 논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써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뭐 이제 이상으로 뭐뭐에 대한 뭐 리포트를 마친다라든가 이런 걸 쓰고 시작을 할 때 리포트를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자, 본 리포트에서는 그거 젖었네. 일단 본 리포트에서는 안 보여요? 젖었어요. 젖어. 이게 젖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본 리포트에서는 그럼 여기다 쓸게. 본 리포트에 대해서 얹어진 거 있는데. 안 젖은 거 있어. 이게 왜 젖었지? 내가 빨았어. 알았어요. 본 리포트에서는 그러니까 본 리포트에서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뭐 효과적인 글쓰기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효과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이에 뭐 요령이랄까 예를 들어서 에 대해서 뭐 알아보기로 하겠다라든가 이 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요 앞에다가 이제 효과적인 글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쓰기와 관련된 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쓸 때는 이 책 하나만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책도 글쓰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서점이라 서점 필요 없고 도서관에 가면 그런 걸 한 두세 권 정도를 하면 가장 좋아요. 네. 왜냐면 하나만 쓰면 이게 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를 빌려 와가지고 여기저기 교차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좀 인용하고 저 책에서 인용하고 세 장은 그냥 써진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단락들을 그냥 여기저기 인용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인용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supporting ideas라고 하는 거예요. supporting ideas. supporting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올려놨었나요? 뭐 특강을 하는데 글쓰기 리포트 특강을 누가 하신다고 제가 올려놨었죠. 그 대표님 안 보셨나? 그런 걸 좀 방에다 올려놓으시면 오늘 되는. 일단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한번 헷갈릴까봐 그렇구나.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서포팅 아이디어스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 단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어떤 의견이 있어. 네. 교복이 자유라 쉽게 네. 말해 생각해봅시다. 네. 교복 자유라 있었잖아. 나 이거 찬성한다. 근데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막 반대 의견을 막 집어넣어 있다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여기 난 반대, 이래서 반대. 그럼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supporting ideas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들을 뒷받침하기.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supporting ideas. 요걸 집어넣어야 된다. supporting ideas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5장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쓸 때는 일단 교수님이 이제 어떤 1, 2, 3, 4, 5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의 1, 2, 3 이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서 학술적 글쓰기와 뭐 일반 글쓰기의 차이점, 본론 1, 뭐 이렇게 쓴다든가. 이해 가세요? 어떤 그 본론은 뭐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어떤 걸 집어넣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온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글쓰기 책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글쓰기 책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쓰는가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게 글쓰기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여기 남산이든 뭐 어디도 수지 도서관이든 가서 막 빌려가지고 쓰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만약 쓰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태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특히 이제 뭐 노마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싸돌아다녀라. 고급 언어를 싸돌아다녀라? 노마드
아, 노마드가 싸돌아다니는 건 유목민이지. 그러니까 이 노마드와 관련된 걸 집어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본론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의 차이점이라든가 하고 2번에 뭐 노마드와 이런 문제점 있잖아요. 이 노마드 관련된 것들은 그 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노마드가 그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 지금 잘 써놨지만 정해진 형상이나 법칙이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며 삶을 정주민적인 고정관념과 이계 질서로 그 해방시키는 유동민의 사유를 지칭한다. 이렇게 노마드적 사유 이런 걸 이제 노마드적 사유라고 그래요. 노마드적 사유라고 하고 그 누구죠? 그 여자분이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내가 이름 까먹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마드와 관련돼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내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하여튼 있어요. 노마드와 관련된 그런 글 책이 있다니까 정말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사기 아까우면 노마드 치면 그 도서관 가셔서요. 노마드만 딱 쳐도 이 노마드와 관련된 책이 수십 권 있어요. 수십 권 진짜로. 있다니까. 그래서 노마드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리시고 글쓰기와 관련된 것도 한두 권 정도 빌리고 그다음에 이거에서 이렇게 빌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문헌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1학년이시라서 이제 정말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걸음마 못해 기어다니고. 이 참고문헌이 이제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참고문헌. 근데 참고문헌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참고문헌이 내가 책을 뭐 5권에서 3권 썼잖아. 그럼 어떻게 쓰냐면 가나다 순서로 쓰는 거예요. 가나다 순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보세요. 뭐 영민이 있다 만약에 그리고 중서가 있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제가 만든 건데 그러면 고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응하고 지읒하고 이응이 먼저죠. 이걸 먼저 올려야 돼. 이걸 위에다 올리면 안 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나다 순서를 반드시 먼저 지키시고 그다음에 이 참고문을 쓸 때는 바로 이렇게 붙여서 쓰기보다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참고문은 5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겠죠. 참고문은 띄어요 한 줄을? 네, 참고문은 참고문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아니 뭐 붙여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떼면 좋죠. 그래야지. 그냥 여러분 공간 채우려면 띄었다고 뭐라고 절대 안 하니까 참고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장 그냥 간다니까 정말. 왜냐면 참고문헌하고 하나 띄지 뭐 본론하고 하나 띄지 서론하고 하나 띄지 1번 뭐 쓰고 또 하나 띄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 인용을 해. 내 말 막 썰 풀어. 그러면 5장 별거 아니라니까. 저는 뭐 말씀하세요. 아니 뭐 박사論뭐 몇백 페이지도 쓰는데 뭐 이거 근데 이름 같은 경우를 가나다 순서로 그런 식으로 고영민하고 실패하고 또 그렇죠. 가로로 뭐, 쓰는 경우하고 지금 세로로 쓰는 경우에는 세로로 쓴다는 게 뭔 말이죠? 장수가 페이지 수가 훨씬 나오겠죠. 아니 세로로 쓴다는 게 뭔 말이죠? 지금 가나다 순으로 아니, 저거는 만약에 이제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약에 쓰는 경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밑에다가 이제 각줄을 달고 이야기했잖아요. 입력을 누르고 위에다 입력을 누르면 주석이 있어요. 주석을 또 클릭을 하면 각주가 나와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컴퓨터에 있으면 모르면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입력 누르면 주석 그 옆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각주를 뭐 많으면 10개 정도 쓰면 돼요. 각주. 예,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이제 우수일지 모르시겠지만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그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제 싸돌아다니느라고 이제 뭐 노마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려면 커피를 예를 들어서 썼다. 그러면 싸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이나 경험이나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노마드처럼 그냥 많은 그 경험 속에서 너가 글을 써라 이런 뜻이지. 그거를 집어넣어서 글을 쓰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를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마드적인 사고도 글쓰기에 중요한 거니까 이게 간접 체험자는 쉽게 말하면 노마드라는 게 내가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많아야지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집어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그 노마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걸 집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걸까지. 지금 여기 예. 효과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교과서에 예. 뼈대가 다 지금 있잖아요. 이걸 피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긴 한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니까. 여기 이제 물론 이제 그 글쓰기의 목적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꼭 여기만 준해서 쓸 건 아니에요. 뭐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1, 2, 3, 4, 5를 쓰는 건 여러분이 좀씩 뭐 약간 가감을 해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니까. 근데 노마드 이런 걸 그냥 따로 이렇게 뭐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제목을 다는 게 훨씬 낫죠.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어떤 그 노마드 그런 내용을 꼭 얻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해서 그 속에서의 그 요소가 있는 상황을 가지고 글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제가 출석 수업을 안 들어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출석 수업을 할 때 박태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되도록 집어 넣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쓰기 과정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사고의 과정, 공동체 뭐 무슨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어 넣으면 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난 노마드를 쓰기 싫어 그러면 이 노마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 어디엔가 넣어서 쓰는데 중요한 건 노마드와 관련된 이야기 집어 넣으려면 그 어쨌든 노마드와 관련된 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한 권 정도는 여러분이 집어 넣어서 그 쓰시면 되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마드와 관련된 곰이 누구지? 고미숙. 이름을 기억을 잘못 해가지고 이 고미숙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엄청 유명한 고전 학자예요. 예, 유명하신 고미숙. 제가 이름을 잘 내가 막 시 같은 건 잘 외우는데 난 이름을 잘 못 외워 제가.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시네. 이분의 노마드 고민속 노마드 치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러면 그거를 난 돈 아까워 그러면 도서관 빌리시고 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교양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사시면 되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죠. 하여튼 그래서 요분 걸 집어 넣으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노마드와 관련된 건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진짜. 고민속. 그러니까 요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노마드를 나는 뭐 제목으로 달고 싶은 거는 뭐 노마드적 체험이라든가 내 말 만드는 거야. 막 노마드가 들어가게.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간접 체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시를 쓰든 저도 이제 시집을 1집 냈고 2집도 이제 낼 생각이지만 시집을 쓰려면 내가 많이 경험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시를 여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를 써야 되는데 아무 경험도 안 하고 뭐 시가 나옵니까? 내가 뭐 성령을 경험하든 내가 여행을 하든 뭔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여러분의 이제 말들을 집어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글쓰기 과정은 이제 책에도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지만 여기 있는 것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를 써서 지금 여기 뭐 교토, 윤동주 뭐 이렇게 써놨지만 윤동주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시 중에 맞죠? 모르세요? 윤동주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서시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게 있어요. 시 공부를 안 하셨구나. 이 쉽게 쓰여진 시에 보면 이게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게 나오거든요. 육첩방이라는 게 다리밑돌 6개를 딱 집어둔 방이야. 얼마나 좀 한 평이나 되려나? 그런 방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가 식민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정말 좀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그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가. 뭐 그러면 윤동주의 어떤 체험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노마드적인 체험이 된 거죠. 윤동주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맞죠? 그런 걸 집어 넣는 거죠. 그런 노마드적 체험 같은 거를 집어 넣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짜깁기라고 하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마드적인 거는 좀 고민숙 선생님의 이야기들에서 몇 달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도 된다니까. 원래 리포트는 그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오고 아까 여기 하겠지만 그 밑에다 입주각을 누르면
작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품 이야기 쓰고 그다음에 연도 쓰고 페이지 같은 건 이제 PP로 보통 쓰면 돼요. 자꾸 뭐 몇 페이지, 2페이지만 여기 마침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요 쓴 것들을 다시 이제 참고문에 쓰는 건데 참고문을 가나다 순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에서는 글쓰기와 관련된 거를 내가 내 말로 쓰기 힘들어. 그러면 어떤 단락을 가져오면 돼요. 서론도 다 내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도 글쓰기와 관련된 뭐 멋진 말이 있어. 어떤 책을 보니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10줄 정도 이내가 돼. 가져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약할 수 있죠.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 말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안 된다고? 아니 가져오라고 그 내용을 가져와서 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뭐 우리의 생각을 뭐 이렇게 뭡니까 잘 뭐 네. 창조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따라서 필자는 이제 본인은 해도 되고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뭐 6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론 6가지면 6가지 1, 2, 3, 4, 5, 6 써. 그리고 나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장을 다 내 말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말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리포트는 5장이면 한 3장 정도는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3장 난 많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2장 가져와. 그리고 이거 이야기했죠. 이거 띄어쓰기 이거 하는 거 한 장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 쓰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씩 집어넣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라고 써 제가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단락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져와도 예. 그러니까 교과서도 참고문 쓴다니까. 교과서도 교과서는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교과서 쓴다니까. 네. 교과서도 이것도 참고 문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서도 당연히 참고 문헌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직 안 쓰시면 어떻게 되면 내일 아침에 뭐 직장 다니시면 어쩔 수 없고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주부이다 이런 분은 바로 도서관을 가서 이런 자료들부터 찾는 게 우선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숙에 대한 책, 그다음에 또 글쓰기에 대한 책.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글쓰기 책 한 3권. 고민숙 선생님이 이런 게 많으면 더 좋아. 한 2-3권. 그냥 그러면 이걸 그냥 여러분이 다 이게 또 반납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요? 거기서 앉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노트북 가져가서. 그리고 그냥 반납하고 와버려. 이거 귀찮아요. 이거 다시 막 반납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용 관련된 거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면 본론에 1, 2, 3, 4, 5, 6을 쓸지 1, 2, 3을 쓸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꼭 여기 그 박태성 교수님이 한 뭐 그대로만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의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쓰시는 것도 상관없고 노마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노마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목차 제목으로 쓰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쓰든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중요한 걸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 쓰는 방법. 뭐 제가 한 번 더 수업해야 되니까 혹시 여기 글쓰기에 대해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 맞나? 네.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하셨나요? 뭘 물어볼지를 몰라서. 네, 몰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 글쓰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책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말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내 말 쓸 단계가 아니에요. 저처럼 박사학위 받고 막 방송대에서 한 8개 학위 받았어. 저같이 학위가 막 한 12개 돼. 그러면 제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그럼 논문 쓸 때도 또 그렇게. 논문 쓸 땐 이거보다 훨씬 어렵죠. 논문은 근데 여러분 논문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논문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없어진 지가 저기 한 3,000년 됐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진급을 논문 안 안 하기 써요. 때문에 유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문이 없어졌어. 학생들이 그 석사 가서 그래서 쉽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뭐 궁금한 거 없죠? 힌트 얻었어요. 예, 알겠습니다.